자, 봐요. 이번 영상에서는 새해잖아요. 2024년.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. 자, 2024년은 청룡의 해, 우리 갑진년이잖아요.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갑자년이고 또 용해이기 때문에 좀 좋은 기운이 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갑진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이 채널 자체는 저는 10년에 10배가 되는 그러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. 그러려면 연봉률 26% CAGR이 형성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대가들도 26%를 매년 이뤄내기는 힘들겠죠. 보통 한 20%, 18%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,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. 전체 계좌 같은 경우 32% 정도. 물론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좋았죠. 제가 특별히 한 거는 없어요. 그냥 우리는 이러한 전략들을 잘 짜고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타인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고, 아직 이게 단 몇 번 만에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. 시장이 결국엔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, 이런 것만이 좀 있는 거겠죠. 또 주저리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투자라는 건 시간과, 그렇죠? 시간에다가 복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이 복리라는 건 26%냐 25%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. 72의 법칙 이런 거 해보시면 알잖아요. 그러니까 20%냐 26%냐 1%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아실 거고, 특히나 그게 시간이라는 변수가 주어지면 더욱더 복리는 달라진다. 투자 수익금이 굉장히 달라진다.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저희처럼 이제 50대 이상 60대에 다다르신 분들의 시간보다 20대의 시간이, 젊은이들의 시간이 훨씬 비싼데, 그 젊은이들은 본인들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죠. 저희 아이들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거기에 작은 복리값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10년에 10배가 아니라 10년에 20배, 100배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투자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. 그죠?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기는 해요. 자, 우리 이야기를 할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 저걸 먼저 볼까요? 23년 연초가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죠.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? 협의 수수료에 대한 전화를 해야 돼요. 증권사에,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증권사에 전화를 해야죠.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환전 수수료, 거래 수수료를 개인에게 맞도록 가장 최저 수수료를 얻어내야지만 되겠죠. 물론 이제 거래되는 금액, 어떤 정책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, 다이렉트 계좌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할 수 있고요. 대면 계좌로 만들어져 있다면 만들었던 지점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. 또 하나는 해외 주식을 하고 있다면 양도세 대행을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, 이런 것들을 다른 증권사에도 예약했죠. 이런 것들을 1월 초에 하시고, 이게 보통은 6개월마다 한 번씩, 그쵸?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1월, 7월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2일 날 이걸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이런 정도 하고요. 내년 전망,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많은 전문가들을 유튜브에서 보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
맹신할 수는 없어서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져보려고 유튜브를 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그냥 그때그때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, 물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절대 다 믿거나 신뢰하셔도 안 되지만 저만의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런 영상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,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돼요. 24년 아무래도 대세가 AI잖아요. 그죠? AI는 앞으로도 쭉 갈 것 같다. 결국 AI라는 게 반도체고요. 반도체 AI 같은 경우에는 24년, 25년 계속 좋지 않겠나, 당분간. 그래서 뭐 비중이 좀 있어야겠다. 또 하나는 로봇, 뭐 자율주행, 이러한 섹터가 좀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. 바이오도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다. 좀 좋아지는, 비쩍 이렇게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정도의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시장은 일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. 중국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걱정이, 모르겠어요.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, 뭐 소프트 랜딩이니 하드 랜딩이니, 뭐 소프트 랜딩을 전제로 깔고 있긴 하지만, 소프트 랜딩이 된다는 건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겠죠. 요런 정도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. 아까 봤던 어떤 종목 섹터에 대한 것 플러스 배당에 대한 얘기도 있겠다. 현재 상황이 이제 전쟁과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기가 나빠진다면 원자재, 원유 이런 쪽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, 그로 인해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겠나,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러니까 썩 좋은, 이런 이야기가 불거질수록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읽고 흐름을 보고 있으면 좋겠고요. 내년에 뭐 파리 올림픽 맞죠? 파리 올림픽이 있고요. 6월에 있나요?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.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고요. 미국에 대선이 있고, 그죠?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습니다. 이러한 이벤트들은 증시에 썩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. 일단 관심이 좀 소외될 것 같기도 하고, 그래도 뭐 여기에 관련된, 또 여기에 연관된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다,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또 하나만 더 할까요? 하나만 더 하면,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메리츠 증권의 슈퍼 365 맞아요? 슈퍼 365라는 계좌를 하나 했잖아요. 근데 요 애를 어떠한 알고리즘, 어떠한 전략을 짜볼까 요러다가 뭐 유튜브를 보니까 월배당 ETF라는 게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월배당 ETF만으로 슈퍼 365에 대한 전략을 짜볼까,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당장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요. 이게 지금 ETF가 나오는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. ETF 체크, ETF 체크란 사이트 상위 5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, 이런 단순한 생각, 이렇게 일단 조금 더 고민하고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한 이런 정도로 하고,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 1년도 또 성공적인 투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